부동산 시장에서는 지금까지 수평 공간만 팔아왔어요. 근데 저희 유리는 수직 공간에 들어가요. 거기서 뭐 미디어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의 파괴력이 엄청나게 클 수 있는 거죠. 요 구성을 보시면은 부동산 미디어 컨텐츠 크레이그 해커프라고 요즘 뉴욕에서 제일 잘 나가는 스카이스크레이퍼 있거든요. 그거 오너이기도 하고 그런 랜드마크 빌딩 한 5, 60개를 갖고 있는 빌딩 그 회사의 이사회 멤버. 미국 나스닥 상장사들 중에서도 저희만큼 이사진들이 빵빵한 회사가 없어요. 뭐 회사의 뭐 성장 목표는 어떤 거고 뭐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뭐 과거의 레코드는 뭘 쌓았는지 뭐 이런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시장의 이제 흐름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사람들이 이제 건축물, 그 빌딩을 가지고 여기서 미디어를 하고 싶어하는 생각은 이제 옛날서부터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구현해 줄 수 있는 기술이 이제 없었었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보시면은 건물만 있었는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건물에 이제 조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조명은 표현력이 없잖아요. 거기 이거 가지고 스토리텔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건물만한 크기로 뭔가 스토리텔링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90년대 이제 들어서면서 이제 LED 전광판 기술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LED 전광판 건물 사이즈로 하면은 이거 뭐 저기 엄청난 광고도 할 수 있고 스토리텔링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LED를 건물에다가 부착을 해서 하는 그런 시도를 이제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이런 전광판들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이게 불투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이제 광고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이 바깥이 안 보여요. 그리고 이제 햇빛도 안 들어오고 막 팬 노이즈에 막 전자파 엄청나게 쏟아내고 하니까 지금 뭐 옛날서부터 기술적으로 전광판을 건물 전체를 뒤덮을 수 있어요. 그걸 못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면은 건물 부동산 가치가 제로가 돼버려요. 임대가 불가능한 그 공간이 돼버려요. 말 그대로 지금 저희가 지금 스마트 글라스가 이제 오른편에 바깥에 지금 저희가 지금 향이 보이는 게 밖에서는 이제 저희가 디스플레이 키면 보이지만 안에서도 시안성이 보이는 이런 투명 유리 같은 느낌이거든요. 사실 전원이 안 들어왔을 때는. 예, 맞습니다. 그냥 일반 건축용 유리랑 똑같아요. 기능도 똑같고 투명성도 99.7%고요. 그럼 이런 시안성이 건물 임대료에 영향을 주고 사실은 건물 임대료라는 게 결국 건물 가치에 연동이 많이 되거든요. 그럼 그게 많이 좌우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요즘 이제 테란로만 보더라도 전광판들을 많이 달아놓잖아요. 전광판 달아놓은 층은 그냥 요즘은 이제 공식처럼 오토매틱리 30% DC 임대료 DC 안에 좀 안 들어가요. 밖에가 안 보이기 때문에. 네, 바깥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게 이런 기존의 전광판들이 부동산 가치를 해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투명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 혹시 해외에서 이렇게 유명한 건물이나 이런 데서 이런 LED 디스플레이를 설치를 했는데 임대료가 오히려 빠진 케이스도 있나요? 해외도 많죠. 해외도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잘 아는 뉴욕 타임스퀘어에 가면 이제 카운트다운 하는 빌딩 있잖아요. 막 거기도 이제 앞에 전면에 전광판을 다 해놨거든요. 근데 그 뒤에 있는 공간이 임대가 안 돼가지고 창고를 임대를 합니다. 그 금싸라기 땅에다가 이거를 사람들 잘 보이려고 해서 건물 가치 높이려고 설치를 했는데 오히려 창고로 임대가 나가는. 창고도 이제 겨우 임대가 나가는. 뭐 세계적인 도시의 완전 프라임 로케이션에 완전 전 세계가 아는 랜드마크 빌딩이 임대가 안 돼서 창고를 임대하는 사태가 벌어져요. 그만큼 이게 전광판이 광고로서는 굉장히 좋은 제품이지만 부동산 가치하고는 완전히 상극인 제품인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전광판들의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건 전자 제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구성이 약해요. 이런 건축적인 환경 뭐 햇볕 쨍쨍 내리고 비바람 치고 뭐 태풍 불고 이런 데 내놓으면 얼마 안 있어서 다 고장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건물 크기로 이걸 해놨는데 그게 막 5년, 10년마다 계속 갈아 끼워야 되면은 그 유지 보수 비용을 감당을 못 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IT 기기이기 때문에 내구성이 떨어지는 약한 거죠. 결국에는 여기에서 가장 핵심 기술력은 저희가 뭐 얇게 만들고 뭐 이쁘게 만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내구성이 가장 저희가 핵심 키포인트라고. 저희 이 제품 이제 개발하기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굉장히 내구성이 약한 전자 제품을 갖다가 내구성이 엄청나게 높은 건자재급으로 올리는 그 과정이 연구 개발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외부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비바람이 다 맞는 거잖아요. IT 기기는 비바람, 사실 심지어 저희 사무실 입구도 전자키로 돼 있는데 그게 비바람 맞으면서 1년이면 맛이 가더라고요. 그만큼 내구성이 중요한 어떤 외관 건축물 중에 하나인데, 건축 소재로 저희가 이제 그만큼 내구성을 키우는데 뭐 핵심 기술력을 이렇게 이룰 수 있었던 뭐 요인 같은 게 있을까요? 이게 이제 굉장히 종합적인 기술력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라든지 뭐 그래핀 같은 경우는 한 기술을 갖다 굉장히 깊게 파고들면서 이제 기술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융복합 기술이라 굉장히 다양한 그 유리 기술, 레진 기술, 뭐 LED 기술, 뭐 여러 가지를 갖다가 다 복합해 가지고 내구성을 좋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조합을 맞추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 디스플레이 제품 중에 건자재 인증을 갖고 있는 제품은 전 세계 저희밖에 없습니다. 아, 디스플레이 중에 건자재 인증이라. 네. 그 인증은 한국에서 받는 건가요? 아니요, 전 세계 글로벌로 네. 한국에서 한국 건자재로 들어가면 한국 인증을 받아야 되고, 미국 들어가려면 이제 미국 인증을 받아야 되고, 저희가 전 세계를 다 받았어요. 건축물이 아무래도 이게 로컬라이제이션이 잘 되다 보니까 이제 각 지역별로 저희가 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건데, 저희가 웬만한 국가들은 다 지금 받아 놓으신 거죠? 지금 연구소에 왔는데 이제 이게 우리가 받은 상들. 그래서 이 대통령상도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요. 네, 받았고, 그다음에 조달청의 우수 조달, 그 NEP 인증, 굉장히 그 탑 제품들이 받는 인증들은 다 받았습니다. 중소벤처 기업 장관상, 나이스 평가 정보, 서울특별시 좋은비상, 뭐 굉장한 엄청나게 많은 그 시스템 인증. 제조업들이 다 받고 싶어하는 꿈의 인증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 특허예요. 그래서 24개의 특허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저희가 CTO 분하고 인터뷰를 할 때 그때 말씀하셨던 게 기술 베이스로 하고 뭐 인력도 엄청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가 특허나 이런 걸로 많이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고, 이제 후발주자가 이 특허를 회피해서 따라오려고 하면 다른 쪽으로 우리는 더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장 점유율을 점점 확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지적 재산권 현황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특허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게 이제 또 중요한 건데, 요 건자재로 이제 쓰이고 이제 팔라 그러면은 이 건자재 인증들이 있어야 돼요. 요거 모으는데 4년 걸렸습니다. 러시아 쪽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CE 인증, C 인증 유럽 인증이죠. 예. 유럽 쪽이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미국 쪽에 이제 더블 글레이징 유리로 들어가면 요거 있어야 되고요. 요것도 미국 쪽이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CCC 중국 쪽, UL 인증도. UL 인증이 제가 잘 몰라서는데 어떤 건가요? 예, 요 인증들이 없으면 미국에 팔 수가 없어요. 여기는 이제 LED 글라스로 이제 품목 허가를 받으셨고, 그래서 LED 글라스라는 품목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UL 가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새로운 품목을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인도에 하는 업체가 한국에 와서 인증받는 기관 산업부에 가가지고 이 품목을 만들어 달라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맞아요. 이 가능한 건가요, 이게? 굉장히 힘든데 저희가 이제 해낸 거죠. 예, 제가 뭐 공공기관에서 10년 일해봤지만 절대 공무원들은 그거 해주지 않습니다. 네. 저희가 이쪽에 이제 이게 이제 저희 그 드라이버들의 이제 변천사예요. 근데 이제 저희 이게 보시면은 유리만 만든다고 이 제품을 팔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유리 갖다 주잖아요. 고객들이 못 써요. 고객들이 쓰려고 하면 유리도 만들어야 되지만 거기에 맞는 프레임에, 거기에 맞는 이런 드라이버에, 컨트롤러에, 소프트웨어에, 콘텐츠에 설치 방법까지 다 리페어 방법까지 다 개발을 해서 원큐로 이제 딜리버를 해야지 고객들이 쓸 수 있는 제품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 유리 만드는 것도 힘든데 만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개발해서 이제 상용화까지 가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거죠. 저쪽을 보면 약간 건자재 느낌이 나는데 여기를 보면 또 야이트 기업의 느낌이 나는 굉장히 혼용된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세계 최초 IT 건자재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대규모 큰 규모로 이제 설치한 곳들이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보는 그 공통점은 뭐냐면은 저희 거를 대규모로 설치한 데는 전부 다 사람들이 모여요. 집객 효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게 뭐 국내든지 해외든지 좀 저희가 레퍼런스 해볼 만한 사이트가 있을까요? 예, 뭐 국내는 저희가 이제 그 초창기 때는 이제 삼성동 코엑스 동문 쪽에 저희께 이제 들어갔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코엑스 동문 앞에서 저희 유리 앞에서 행사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는 긴자 거리에 원 긴자 플레이스라고 긴자에서 제일 랜드마크 빌딩인데 거기에 이제 앞면 유리로 저희가 들어갔고, 또 이제 미국에는 이제 PS17이라고 굉장히 그 하이엔드 쇼핑몰에 이제 들어갔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이제 저희 그 영종도에 인스파이어라고 카지노 리조트 요즘 되게 유명한 데 있는데 거기 또 이제
카지노 전면 그 메인 엔트런스에 들어가고 그리고 저희 이제 플래그십은 제일 큰 인스톨레이션이 4,000 스퀘어미터입니다. 그게 이제 카타르 도하의 비유 호스피털이라고 중동의 부호들만 가는 병원에 한 20층짜리 건물에 전면을 저희 유리로 했습니다. 뭐 이미 글로벌 수출이 다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하신 거네요. 네. 이제 수주 과거 레코드를 이용해서 이제 건축주들이 워낙 보수적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레코드 글로벌 큰 어떤 랜드마크의 어떤 레퍼런스가 없으면은 결국에는 저희가 수주 받기가 어려운데 지금 이미 저희가 레퍼런스를 쌓은 것도 어떻게 보면 경쟁사들에 대비해서는 아무리 뭐 글라스를 비슷하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레퍼런스가 검증되지 않았으면은 저희가 훨씬 더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고 앞으로 더 늘려갈 수 있겠네요, 저희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쪽 비즈니스가 뭐 저기 기술도 이제 어렵지만은 또 이제 레퍼런스 쌓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아까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부동산 계신 분들이 엄청나게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제품 아무리 좋아도 레퍼런스 없으면 절대로 안 씁니다.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조그만 건물을 지어본 느낌으로서 건축사를 설득하거나 건물주를 설득하거나 두 개 다 어렵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수적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대규모 이제 레퍼런스 사이트가 없으면 너무 좋은 제품인 것 같은데 저희가 쓰기엔 너무 위험성이 큰 것 같아요. 안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비슷한 제품들 뭐 카피 제품 워낙 잘 만드는 중국이나 이런 데서 뭐 외형은 비슷하게 만들더라도 절대 그분들이 이제 들어올 수가 없겠네요. 네,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그 대규모 레퍼런스를 쌓는 과정이 한 7년이 걸렸습니다. 저희 건축주나 이제 디자이너들이 저희 제품 다 좋아해요.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좋아하는데 쓸 용기가 없는 거야. 그러면은 제일 용기가 많은 분이 내가 총대 메고 한번 써볼게 하는데 그 대신 20 스퀘어미터 조그맣게 써보고 그게 2년 동안 잘 돌아가면은 그 다음에 50 스퀘어미터, 100 스퀘어미터 써보고 굉장히 느리게 움직여요. 그래서 저희가 뭐 20 스퀘어미터에서 현재까지 최고 사이즈는 4,000 스퀘어미터까지 가는데 이제 7년이 걸린 거예요. 레퍼런스 쌓는데. 그게 또 하나의 굉장히 큰 진입 장벽. 네, 이렇게 기술력을 쌓고 이렇게 레퍼런스를 쌓는 기간 동안 아까 저희가 들은 10년간의 3번 정도의 우여곡절을 이미 겪으면서 이거를 다 견뎌내고 지금 살아남은 나스닥까지 상장한 이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들었던 생각은 제가 이제 이 미디어 월 이런 거 찾아보면서 블레이드 러너가 사실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정말 미래의 어떤 부동산 프로젝트들이 다 이렇게 미디어화가 된다면 정말 어마어마하겠다라는 기대감이 사실 들었는데 대표님이 사실 고생한 얘기 되게 길게 해주셨지만 뭔가 이런 성공 스토리 너무 좀 짧은 것 같아서 그런 얘기도 조금 길게 해주시면 또 앞으로 어떤 더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준비하시고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또 어마어마한 그런 얘기 성장 수주하신 것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잘 얘기하셨는데 보통 이제 보면은 공상 영화에 나왔던 것들이 한 20년, 30년 지나면 실화가 되잖아요. 저희도 비슷한 케이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하셨던 그 블레이드 러너가 1982년에 해리슨 포드가 같이 해서 이제 나왔는데 그게 이제 40년이 지난 지금 저희 일을 통해서 그게 이제 실화가 이제 돼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재미난 게 뭐냐면은 40년 전 써도 벌써 사람들이 건물이 거대한 미디어가 되면 이 세상이 너무너무 멋지겠다라는 상상을 벌써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그걸 이제 따라가는데 요게 이제 재미난 게 뭐냐면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미디어 시장이라는 게 이런 핸드폰이라든지 TV 이런 거잖아요. 근데 건물이 미디어가 된다. 전 세계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한국의 63 빌딩 이런 것들이 미디어가 되면은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새로운 미디어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그거에 이제 스타트를 저희 회사가 이제 끊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은 저희 유리 시장도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지만 또 이제 어마어마하게 큰 새로운 미디어 시장이 열리는데 그걸 갖다가 둘 다 저희가 잘 엮으면은 저는 저희 회사가 우리나라 회사지만 구글만한 회사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좀 큰 그림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인더스트리가 IT 인더스트리예요. 근데 유일하게 그것보다 더 큰 인더스트리가 부동산 인더스트리예요. 근데 저희 제품이 딱 IT 건자재예요. 부동산과 IT를 처음으로 이제 진짜 제대로 컨버전스를 하는 그런 제품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이 포텐셜이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나스닥에 이제 있는 애들이 이거를 이제 본 거죠. 이게 이제 건물이 이제 미디어화가 되면은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생각해 보시면은 건물은요 수익 모델이 하나밖에 없어요. 임대료 받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건물이 이제 저희 유리를 장착해서 미디어가 된다면은 이제 수익 모델이 뭐 건물 가지고 넷플릭스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이제 방송을 한다든지 로케이션 베이스 서비스를 한다든지 재난 경보 서비스를 한다든지 그 게임 서비스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건물이 이제는 그냥 건물이 아니라 미디어 디바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건물의 비즈니스 모델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에서 이거는 혁명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생각해 보시면은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지금까지 수평 공간만 팔아왔어요. 수직 공간은 다 놀고 있어요. 전 세계 빌딩의 한 99.9%의 수직 공간들은 다 놀고 있어요. 그거 갖고 어떻게 돈을 벌 줄 몰라. 근데 저희 유리는 수직 공간에 들어가요. 거기서 이제 광고를 한다든지 뭐 미디어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부동산 시장의 또 수익 모델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밸류를 크리에이션 하는 거기 때문에 파괴력이 엄청나게 클 수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도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시장이 안 커졌을 때부터 이제 초창기 초기 창업주부터 굉장히 고생을 했고 저희가 재창업을 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와서 그냥 다 처음부터 다시 만드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매출액이 500억이 하는 게 저희가 뭐 어떤 전체 시장의 침투율 자체는 뭐 되게 미미할 거고 전체 시장에서 그다음에 앞으로도 이제 그런 말씀하신 건물주가 저희 G 글라스를 도입을 해서 임대료 외에 다른 별도의 수익이 나오는 모델이 한 개만 레퍼런스가 더 생긴다면 사실 저희를 도입하려는 적극적인 건물주들의 어떤 의지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예, 맞습니다. 제가 봐도 뭐 저희 잠재 시장의 100만 분의 1도 아직 페네트레이션을 못한 걸로 이제 보이고요. 그리고 뭐 전 세계 이제 설계 사무소의 설계 디자이너들 중에 우리 유리를 아는 설계 디자이너 1%도 안 돼요. 그만큼 이제 앞으로 이제 잠재 시장이 이제 크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 매출이 지금 뭐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300억, 500억 막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솔직히 300억, 500억은요 부동산 시장의 규모로 봤을 때는 세 발의 피의 피도 안 돼요. 요즘 뭐 부동산 시장 보면은 워낙 이제 크다 보니까 툭하면은 2조짜리 프로젝트, 뭐 1조짜리 프로젝트 이런 거 전 세계 되게 많거든요. 1조짜리 프로젝트에 저희 유리 뭐 200억, 300억 들어가는 거는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장에 얼마나 알리냐의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한국 기업 상장한 기업보다는 그래도 나스닥에 상장한 게 어떤 글로벌 진출할 때는 나스닥 상장 업체라는 어떤 레퍼런스가 굉장히 좀 그래도 인증을 받은 거거든요. 한국에서도 사업하실 때 사실 주가가 상장한 이후에 별로 안 좋아도 코스닥 상장 업체라는 타이틀 하나만으로도 들어오는 인력이 달라지고 이제 뭐 그런 게 있어서 뭐 저희도 계속 그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저는 주주 또 구성을 보면서 워낙 또 글로벌한 주주 구성이 돼 있어서 좀 놀라웠거든요. 저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 CNN의 뭐 앵커분이라든지 뭐 프로테크 쪽이라든지 뭐 되게 다양한 어마어마한 분들이 또 주주로 계신 것 같아서 조금 주주분들이 조금 대중분들이 알만한 어떤 이렇게 소개를 해줄 수 있을까요? 저희 이제 주주이기도 하고 저희 이사회 멤버이기도 하신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이제 CFO가 이제 마이클 버먼이라고 이사회 멤버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은 미국의 이제 GGP라고 세계에서 쇼핑몰을 두 번째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부동산 펀드에서 CFO를 지내셨던 분이 저희 이제 이사회로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크레이그 해커프라고 이분은 뉴욕의 그 SL 그린이라고 뉴욕에서 부동산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부동산 회사예요. 그래서 미국의 그 뉴욕의 이제 원 밴더빌트라고 요즘 뉴욕에서 제일 잘 나가는 스카이스크레이퍼 있거든요. 120층짜리인가? 그거 오너이기도 하고 그런 랜드마크 빌딩 한 5, 60개를 갖고 있는 빌딩 그 회사의 이사회 멤버이자 또 그분이 미국의 로버트 드니로하고 같이 합작을 해서 그 트라이베카 필름 페스티벌 뉴욕의 최고 영화제를 그분이 이제 창업을 하신 분이 저희 이사회로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티 류라고 증권 오래 하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그 CNN 플러스 이제 블룸버그 앵커를 둘이 합쳐서 한 15년 동안 하신 분이고 그분이 또 이제 나중에는 이제 뉴욕 스톡 익스체인지의 이사회 보드 멤버까지 하신 분이 또 저희 이사회로 이제 들어와 계시고 제시카 톰슨이라고 또 미국의 윌리엄 모리스 엔데버라고 그 한국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굉장히 유명하고 영향력이 있는 미국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가 미국의 헐리우드 역사를 쓴 회사예요. 찰리 채플린, 뭐 저기 마린 몬로, 엘비스 프레슬리 등등해서 쫙 이제 역사가 이제 이어오고 뭐 최근에는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도 그 회사 이제 소속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잘 아는 이제 UFC 격투기 또 그 회사 거예요. 거기에 이제 파트너이신 분이 또 저희 보드 멤버로 이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요 구성을 보시면은
부동산, 미디어, 컨텐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타겟하는 시장이 아키텍처럴 미디어 시장이에요. 그냥 미디어 시장이 아니라 건물을 가지고 이제 미디어를 플랫폼을 만들자. 아키텍처럴 미디어 시장을 이제 타겟을 하고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나스닥 상장사들 중에서도 저희만큼 이사진들이 빵빵한 회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중소기업이 나스닥 상장한 것도 대단한데 이사에도 뭐 그런 메ம்ப들로 이제 구성돼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그 놀라운 일이죠. 네. 저도 보면서 되게 어마어마하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제 캡티비전이라는 어떻게 보면 리브랜딩을 하실 때 미국 업체 통해서 하셨을 것 같아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되게 감도가 높고 잘 만드신 것 같아서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이것도 조금.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저희 처음 이름이 이제 지스마트였는데 그 이름 뭐 제가 지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발음도 어렵고 좀 이제 기억하기 어렵다는 이제 지적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글램으로 이제 바꿨는데 미국에 이제 상장을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의견이 글램 하면 굉장히 뭔가 좀 게이스럽다.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글램이란 게 이제 글래머러스한 유리 이런 뜻이었는데 하여튼 뭐 새로운 이름이 좀 하자 했는데 이제 미국 쪽에서 여러 가지 이제 하다가 이제 캡티비전 어떠냐. 되게 재밌는 게 이제 저희가 카타르의 뷰 호스피털 4,000스퀘어미터짜리 해놨잖아요. 그거를 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전부 다 와예요. 와냐면은 워낙 무지무지하게 이제 크니까 그 크기에 압도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 하면서 시선이 딱 집중이 돼요 거기에. 그러니까 캡티베이트 비전을 갖다가 캡티베이트 한다 해가지고 이제 캡티비전 이렇게 이제 짓게 된 거죠. 그래서 저도 되게 직관적인 것 같아서 딱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이런 경제적 자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제가 대표님 커리어를 봤을 때 한국에서 태어나셨지만 해외에서 잘하시고 뭐 글로벌 기업에 다니시고 몇 군데를 나오신 걸 보면서 되게 저는 배울 게 많겠다라는 사실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청년들이 봤을 때. 그래서 약간 뭐 주변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에 조카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커리어를 만들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좀 어드바이스를 줄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이라는 거는 해외도 이제 알고 이제 국내도 알고 해서 그런 이제 안목들이 이제 다양성이라는 게 이제 그런 이제 장점이 있는데 또 이제 단점이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반대로 생각하면 외국도 잘 모르고 한국도 잘 몰라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이러다 보면 사람들이 옆에 사람들이 와 대단하십니다 뭐 이러면은 그거에 막 업이 돼가지고 내가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결국에는 이런 기업이나 이런 거를 하려고 그러면 내가 잘해서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을 진짜 잘하는 사람, 뭐 미국을 진짜 잘하는 사람, 저는 중간에 이 브릿지 역할이에요. 소통을 도와주는 역할이지 제가 이걸 모든 걸 다 잘해서 하는 회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교만하지 말아라. 그리고 제일 잘 될 때가 제일 위험한 때인 것 같아요. 진짜 항상 그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네요. 혹시 마지막으로 이제 캡티비전이 갈 비전에 대해서 마무리 겸 인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캡티비전이 단순 그 유리를 만드는 뭐 유리 생산 공장으로 끝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꿈은 뭐냐면은 진짜 건물 전 세계에 있는 건물들이 저희 유리를 써서 그 건물들이 미디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 미디어를 운영하는 회사가 되고 싶어요. 하여튼 저희 그 캡티비전이 지난 13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우여곡절과 오해와 어려움을 당하면서 여기까지 이제 왔습니다. 앞으로 많이 좀 관심 있게 봐주시고 옛날 일들 이제 좀 잊어주시고 저희가 앞으로 이제 미래가 어떻게 커질지에 대해서 좀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